내일이 도망갔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내 자리. 출근길에 회사에 내 자리가 사라졌어요.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곳에 일도 몰랐고 그곳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처음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조금 쎄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밉보인 게 있나?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 사업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출근했는데 내 자리가 사라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무기를 만드는 마케터 초인입니다. 갑자기 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새로운 곳에 가면 생기는 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일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루아침에 내가 하던 일이 사라진 그런 순간이요. 새로운 일을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출근길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회사를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보는데 뭐 연락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뭐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연락이 오지? 뭐 같은 팀, 다른 팀 멤버분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지? 봤는데 야 너 뭐 잘못했어? 야 너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뭐지? 나 어제 뭐 잘못했나? 어제 집에서 잘 잤는데? 사고 친 것도 없고 좀 당황스러웠죠. 연락을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제 팀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조직이동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조직이동이 발표가 났는데 저는 제 팀에서 사라지게 되고 제가 어느 새로운 곳에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팀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전에 저에게 어떤 고지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제 주위 분들도 많이 놀라게 되었죠. 제가 갔던 곳은 어디였는지 봤더니 소비재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소비재 마케팅. 이게 뭐 하는 데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TVN, 디즈니 채널에서 저는 기존에 계속 방송 마케팅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방송 관련된 컨텐츠를 해왔는데 소비재란 뭘까? 궁금해지면서 그곳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 바로 자리를 옮기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분들과 이렇게 시작을 하루아침에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말 그대로 깜짝 발표였죠. 이전 팀에서도 일단 어리둥절, 저를 받은 팀에서도 어리둥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짐 옮기고 가볍게 인사드리고 가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밉보인 게 있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죠.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책상이 사라지고 자리를 빼야 한다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부에 가게 되었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나 그 함께하게 된 팀의 리더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 대화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네, 초이님 반갑습니다. 그때 처음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조금 쎄한 거예요. 뭔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증명사진 속에서의 제 눈빛이 조금 이상했다고 해요. 조금 당돌하고 건방진 눈빛? 그렇게 당돌한 눈빛이 마치 사진을 뚫고 나올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제가 ROTC를 할 때 그 전투력이 꽉 차 있었던 때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공격적인 사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뭔지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는 캐릭터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캐릭터 IP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적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쉽게 말해 음악, 캐릭터,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IP라고 하는데 제가 가게 된 곳은 다양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1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곳에 일도 몰랐고 그곳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일은 뭐였냐? 여러분 혹시 곰돌이 푸를 아시나요? 곰돌이 푸, 피글렛, 이오르, 푸와 친구들의 그런 캐릭터가 있죠. 그걸 마케팅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신기했죠? 푸를 모르는 사람도 있나? 주위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곰돌이 푸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곰돌이 푸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세상에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이야 다이소만 가더라도 곰돌이푸 제품이 많이 볼 수가 있죠. 세상 바깥에 많이 만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곰돌이푸로 만들어진 제품은 거의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곰돌이푸를 마케팅을 해서 세상 바깥으로 꺼내서 키우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곰돌이푸를 세상 바깥으로 꺼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의 이곳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주로 마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왔어요. 뭐 리마트,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이런 곳에서 제품을 이렇게 쌓아놓고 매대를 예쁘게 꾸며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럴 때 경품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해서 많이 판매를 일으키는 리테일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게 일반적일 수 있죠. 디즈니 제품을 이렇게 인형, 장난감, 생활용품들을 모아서 판매하기 가장 좋은 곳은 마트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전에 전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전 회사에서 크게 한번 말아먹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게 되었죠. 여기만의 핵심 컨텐츠는 뭘까? 이곳의 핵심 고객은 누굴까? 이곳에서의 핵심 경험은 뭘까? 하나씩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마트에서는 핵심 고객을 찾아서 핵심 경험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꾸기로 합니다. 일단 마트를 바깥으로 꺼내오자. 그래서 제가 속한 브랜드와 만나는 공간을 바깥으로 꺼내서 그렇게 무대를 바꾸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고객을 바꾸자였어요. 마트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죠. 마트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매대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바깥으로 꺼내온다면 그곳은 찾아가야 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무대를 바꾸고 그 무대로 찾아오는 관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꺼내게 되었냐? 팝업 스토어를 꺼내게 돼요. 왜 팝업이었냐? 팝업은 그냥 세일즈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 이상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다가 팝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안을 했죠. 그런데 쉽지가 않았었어요. 이전에 기존에 한 번도 제가 속한 곳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모델이었었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팝업이 많지도 않은 시기였었죠. 그래서 그냥 마트에서 기존처럼 하면 안 돼요? 팝업을 하면 시간도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리적인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낯선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변화가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더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작은 예산을 받게 되었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예산으로 가지고 간 것은 이태원에 있는 골목 어딘가에 있는 그 작은 카페였었고, 그곳의 공간을 하나 둘 꾸며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곰돌이 푸 하면 좋아하는 게 뭔가요? 바로 꿀이죠. 푸는 꿀을 좋아해요. 그리고 푸와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죠? 하나의 숲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곰돌이 푸와 친구들의 숲이라는 공간에서 꿀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 공간에서 꺼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타깃으로 했느냐? 푸를 좋아하는 숨어있는 찐팬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일이었죠. 의외로 푸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시장이 없다 보니까 아름아름 해외에서 직구하고 바깥에 디즈니랜드에서 사오고 그렇게 해서 모으면서 자신의 계정을 운영하고 또 자신과 유사한 취향을 가진 분들과 소통을 하는 분들이 존재했어요. 그분들의 SNS를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코드, 좋아하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다이어리 꾸미는 걸 좋아하는구나, 폰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귀엽고 아기자기한 경험을 가진 어떤 골목 감성을 좋아하는구나, 그 취향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을 꺼내게 되었죠. 푸의 팬분들이라면 와서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푸의 작품 속 장면을 이렇게 포토존과 재밌는 요소로 꺼내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만드는 공간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려가 많았죠. 거기 언덕 위에 괜찮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죠? 날씨도 추운데. 하지만 저는 이런 장치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푸의 찐팬분들이 와서 그곳을 빛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기대대로 푸의 찐팬분들이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주기 시작하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도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줄을 서야만 찾을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한 꿀하우스가 그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줄이 막 100m, 200m 쓰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핫한 공간이 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골목의 언덕에 위치한, 사람 하나 찾지 않은 골목에 위치한 카페가 속된 말로 꿀 하나로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꿀하우스는 점점 인기에 인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4만 명이 넘는 팬이 찾아주는 그런 인기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죠. 이 공간이 잘 됐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풀을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걸, 귀여운 걸 좋아하는 찐팬분들이 찾아줄 수 있었고, 풀의 찐팬분들이 포스팅을 해주시면서 그것들이 1000개, 2000개, 5000개가 넘게 올라오면서 그걸 보고 세상 바깥에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브랜드 찐팬을 만들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 브랜드의 마케터가 되고 홍보대사가 돼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없던 꿀하우스라고는 컨셉 스토어,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시작한 저의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에서 큰 어떤 상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새로운 곳에 갔던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도 있고 했던 저의 시작과 그런 과정 끝에 좋은 결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었어요. 제가 제안하는 각양각색의 상상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점점 더 하나씩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지면서 패션쇼, 레이저쇼, 그리고 슈퍼마켓 컨셉의 이런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의 커리어를 이렇게 하나둘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재라고 하는 제가 속한 곳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있던 사업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축소하는 사업의 리소스를 줄이고 새로운 곳에 더욱더 키울 사업의 리소스를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움직임의 하나의 리소스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속한 곳, 제가 했던 일, 캐릭터와 IP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었고, 제가 했던 일은 점점 더 조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이 바뀌게 된 경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대에 더 맞는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만들어 저의 브랜드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변화의 시간 동안 알게 된 게 있어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때로는 좋은 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가 기존 일을 계속 했다면 나중에 조금 뒤늦게서야 일을 바꾸거나 탐색을 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제 일을 바꿔준 덕분에,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계속 저만의 방식, 저만의 결과물을 찾기 위한 과정 끝에 저의 커리어도 잘 자라날 수가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이 변화하게 되었을 때, 뭐야, 뭐 귀찮게 또 이런 거 하라고 해. 왜 나한테 이런 뭐 작은 일을 시키려고 그래. 난 기존 일이 좋은데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해. 충분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지금 내가 이걸 이뤄내면 다음에 뭘 얻을 수가 있을까? 혹은 이 다음에 이걸 내가 잘 성취하고 나면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이 갑자기 변하거나 새로운 일이 주어지거나 혹은 소속이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해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표정도 좋지 않고 막 회사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결국 그게 일에도 들어가고 나에게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거기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일단 잘 해보자, 여기서도 내가 인정 한번 받아보자, 이 일도 내가 시원하게 잘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그걸 잘해내고 그 다음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나를 잘 꺼내서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사실 일하면서 커리어를 만들고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외부의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일의 변화를 마주하게 될 때가 언젠가는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실 건가요? 갑작스러운 일에 변화가 생겼을 때 두 가지 태도, 맨손의 태도. 원하지 않는 것만 시키네. 대충 하고 빨리 다른 일로 좀 넘어가야지. 둘째, 무기의 태도. 새로운 일이네? 이거를 좀 내 기회로 삼아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좀 얻어봐야겠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기서 저는 무기의 태도를 선택을 했고 다음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새로 만나는 일, 새로 만나는 사람, 새로운 경험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떤 더 큰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존의 방식 그대로 고스란히 계속 이어가려고만 한다면 새로운 경험을 만나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적응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적응의 시간 이후에 나만의 방식, 기존과는 어떤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새롭게 키워간다면 거기서 나에게 눈부신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훨씬 훌쩍 커진 커리어와 함께요.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일의 변화를 마주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의 시작점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커리어를 만들 거라는 생각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일은 새로운 세계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새로운 일의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더 큰 기회, 또 다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일의 변화를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 어떤 의미를 만들 수가 있었나요? 일의 변화에 대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루아침에 책상이 빠지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곳에 가게 된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흥미로우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저의 스토리를 꺼내오도록 할게요.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신가요? 마케터의 무기와 함께 하세요.